이른바 좌동훈 우상준을 불렸던 인물 조상중 전 기조실장 여기 설명돼 있네요. 바로 한동훈과 함께 윤의 검찰 출신 최측근입니다. 그러니까 측근이 여러 명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보인다 이거죠. 넉 달 만에 사퇴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을 맡았다.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변론도 했다. 이 정도면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. 이런 사안도 변론을 맡을 정도였어, 변호사였어.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다 지금 사퇴가 됐고 이렇습니다. 자,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. 이종훈 평론가. 최측근이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사표를 낸 지 하루 만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. 네. 최측근이면 사표를 내도 통상 왜 그래? 말리는 게 보통이잖아요. 최측근이라는 표현이 쓴다면. 근데 바로 처리가 됐어요. 그리고요.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고위직을 잘 교체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교체가 됐습니다. 이거 왜일까요?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, 지금. 이유가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보는데요. 예. 정말 말 그대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지금 그 조상준 전 실장의 사표 처리 과정 자체는 예. 국가기관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지금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는 뭐 일신상의 문제다, 예산 일은 아니다. 국정원장을 패싱했지만 뭐 그럴 수 있다.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대통령이니까. 때문에 예, 그 설명입니다.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예사 일이 아니에요. 무슨 말이냐 하면 예.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국가의 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표 의사,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당장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.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이 혹시 재임기간에 비리를 저질렀거나 재임기간에 알게 된 비밀들, 기밀들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꼼꼼하게 검증합니다. 예.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. 예. 근데 조상준 전 실장 하물며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2인자, 예.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통솔하던 사람이에요. 예.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했다? 국가 고위공무원 사표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예. 이건 정말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잘라야 돼. 무조건 사표를 받아야 돼. 이거는 그냥 라고 이 생각하지 사표를 않으면 수리할 없는 수밖에 거예요. 없다. 네.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이 일신상의 이유라는 거 외에는 뭐 자세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는 모른다. 파악하지 예. 못하고 있다. 예. 국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예. 자신의 기조실장을 자신의 조직의 기조실장을 지낸 분의 사의 이유를 이유도 모른다. 파악 못합니까? 그것도 납득은 잘 안 되네요. 납득이 안 되죠. 예. 그러니까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것이 미스터리가 된 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이 무언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예. 미스터리가 되고 있는 건데 진실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무조건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이 일신상이 나오니까 뭐 추측이 그런 거잖아요. 혹시 가장 뭐 간단한 거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 건가? 아니면 개인 차원의 어떤 도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건가? 아니면 너무나 갈등이 심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가? 뭐 이런 거예요.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. 그리고 언론도 다 그런 방향들 중에 하나로 기사를 썼습니다. 오늘 아침에 보면은요. 김재수 위원장. 뭐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시죠. 국정원장이 먼저 사표를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전화를 받아서 알은 거. 그다음에 최측근인데 하루 만에 면책 처리가 된 거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 이제 뭐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. 왜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를 했을까? 대통령실에 직접 예. 전달을 했을까?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수뇌부 간의 갈등이 아마 이번 사임의 핵심이 아닐까라고. 여기서 생각이 말하는 됩니다. 원장과 기조실장과의 갈등이니까 그 갈등 빚는 관계한테 사표를 낼 수는 없다. 이겁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? 뭐 국정감사장에서 뭐 김기현 국정원장의 말도 그렇고요. 예. 이 사건 전반에 관해서는 확실히 어떤 이 수뇌부 간의 역할 충돌 같은 것들, 갈등 같은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지금의 국정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예. 아직까지 그 지금 우리 뭐 대북 관련돼서 서훈 국정원장, 전 국정원장이 예. 계속 검찰에 소환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아직까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훈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국정원에 여전히 대거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. 물론 이제 1급 정도는 다 일괄 사표를 받아가지고 예. 없는 상황이지만
결국 실무를 맡고 있는 2, 3급들이 아직까지 국정원장을 예. 해외도 그렇고 국내 라인에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이 그 기조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인사 책임에 대한 총 역할을 그렇습니다. 맡고 있는 그런 예.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조상준 실장을 임명한 데에는 이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을 텐데 예. 아마도 그 인적 총책임을 넘어선 국정원 전반에 관한 총책임을 갖고 있는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이런 역할 충돌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빠르게 인적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. 그걸 못하고 있다. 뭐 이런 비판들도 여권 내에서 계속 불거졌던 예.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예. 국정원이 지금 우리 대북 안보 이런 것들을 총책임을 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아마 이런 그 사의가 표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는 다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확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지금 정황만 보게 되면 아마 안보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부의 정무적 예. 판단이 저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둘 다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는 거다. 그렇다면 선택을 한 겁니까 그 중에? 저는 한 그렇게 명을? 보고 사실은 그러면 그다음 후임 기조실장 예. 역시도 대통령과 잘 아는 분, 대통령과 검찰 좀 어느 정도 출신.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지금 국정원장의 인적 쇄신을 가장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아마 전 후임자로 선정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국정원 내에 빠른 체제 안정, 그다음에 빠른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된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. 지금 패널 분들께서 다들 얘기하셨지만 모릅니다. 정확한 거는 지금요. 그냥 명확한 거는 국정원장은 밤에 8시, 9시 사이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. 그리고 나서 소리가 단 거다. 그리고 일신상의 이유다. 이거밖에 없습니다.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거는요. 설명이 없기 때문에. 그런 과정에서 오늘 뭐 거의 모든 언론이 이거 큰 기사로 좀 정치권 큰 기사로 다루고 있죠. 오늘도 아마 국회 차원에서는 좀 얘기가 있겠네요. 질문은 많겠습니다만 뾰족한 답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